오늘은 이제 FTX 이제 거래소의 몰락에 대해 좀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요즘에 또 이제 저희가 이제 저저번 주죠. 벌써 2주 전. 2주 전에 뭐 이렇게 이제 금리가 이제 좀 뭐 하락하면서 상승장이 이어질 것 같다. 예, 뭐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을 했던 것 같아요. 채굴자 이야기부터. 근데 역시나 이제 비트코인이 좀 반등하면서 좋은 결과물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찰나에 역시나 이 가상자산 시장에는 여러 가지 이슈들을 또 다루고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이 FTX 거래소의 몰락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원래 2주 전부터 이제 하려고 했는데, 역시나 이 이야기를 다루어야 할 것 같다라고 느꼈던 게, 이렇게 좀 가상자산 시장이 좀 열풍을 불러일으키게 되면은 꼭, 진짜 정말 꼭 한 번씩 등장하는 이슈들이 있어요. 뭐 저희가 코인을 사고 팔 때 쓰는 이 USDT, 테더에 대한 뭐 이슈라든지, 혹은 거래소에 대한 뭐 이슈라든지, 혹은 뭐 거래소의 CEO에 대한 언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 번씩 꼭 해요. 정말로. 그래서 요즘에 또 언급이 되고 있더라고요. 또 하필이면 제가 2주 전부터 설명하려고 했던 게, 이 FTX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다루려고 했는데, 역시나 이 상승장으로 다시 이제 이렇게 반등하면서 역시나 이제 거래소 CEO에 대한 언급을 또 했습니다. 이 FTX, 샘 뱅크먼 프라이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이 가상자산 하면은 제일 유명한 거래소, 이제 그 바이낸스라고 하죠, 바이낸스. 바이낸스에는 이 창평짜오라는 CEO가 있었는데 이 CEO도 이 감옥을 한번 갔다 왔고요. 그 다음에 이 FTX 거래소, 세계 최고 거래소였어요, 여기도. 바이낸스랑 이제 버금가는 거래소였는데 2위였어요, 2위. 여기도 이제 샘 뱅크먼 프라이드가 감옥을 갔어요. 근데 이제 창평자오는 바이낸스 전 CEO는 이제 트럼프가 사면해주겠다. 하지만 샘 뱅크먼 프라이드는 사면 계획은 없다라고 하면서 샘 뱅크먼 프라이드가 다시 구설수에 오르기 시작했어요. 이러한 샘 뱅크먼 프라이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뱅크먼 프라이드는 이제 이 가상자산 커뮤니티에서 뽀글머리 혹은 이제 반바지에 슬리퍼를 신고 수십조 원을 굴리던 CEO 요렇게 이제 유명합니다. 나이가 정말 어린 친구예요. 일단 뭐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가상자산 업계의 구원자, 그 다음에 차세대 워렌 버핏이라고 불릴 만큼의 막대한 트레이딩 실력과 막대한 규모를 갖고 가상자산 거래소를 설립한 친구입니다. 일단 이 거래소가 이 FTX라는 거래소가 2022년도에 단 일주일 만에 완전히 무너지게 되고 이 사건은 가상자산 역사상 진짜 최악의 스캔들로 남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FTX가 왜 망했는지, 샘 뱅크먼 프라이드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이 사건이 우리에게 남긴 교훈은 무엇인지 차분하게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샘 뱅크먼 프라이드는 MIT 출신의 수학 천재이자 퀀트 트레이더였어요. 이 뱅크먼 프라이드가 되게 유명했던 게 보면은 뭐 저희가 그 가상자산 시장에서 트레이딩을 하다 보면은 원효띠라는 친구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예. 원효띠라는 친구는 이 리더보드에 우리나라 이제 한국인으로서 두 번째로 이제 50위권 안에 들어간 친구로 유명한 친구예요. 근데 이런 리더보드에 샘 뱅크먼 프라이드는 자기 아이디를 5개를 만들어 갖고 1, 2, 3, 4, 5등을 다 찍어버립니다. 그 정도로 트레이딩에서 엄청나게 이제 유명하고 정말 잘하는 트레이더였거든요. 근데 이런 뱅크먼 프라이드는 월가에서 돈을 벌다가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일에 쓰겠다는 이타적인 이유, 그러니까 돈을 벌어서 세상을 구하겠다는 철학을 내세우게 돼요. 그러면서 뱅크먼 프라이드는 이 FTX 거래소를 설립을 하고 이러한 FTX 거래소에 출근을 할 때 늘 반바지에 슬리퍼 차림으로 사무실에서는 이제 그냥 길거리, 그 길바닥에, 그 사무실 그냥 땅바닥에서 잠도 자고 정말 이렇게 좀 프리하게 다녔던 친구인데 이런 모습이 오히려 이제, 와, 여기 CEO는 정말 편한 복장과
이렇게 좀 뭐 소파나 이런 좋은 데서 자는 게 아니라 피곤하면은 그냥 사무실 바닥에서도 자는 사람이구나. 정말 권위적이지 않지만 솔직한 천재라고 이제 이미지를 막 만들어가면서 이 FTX 거래소의 CEO로 더 유명해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권, 언론, 투자자들까지 그들을 이제 믿고 싶어가지고 지속적인 투자를 하게 되고 이제 지속적으로 매스컴에 타고 이제 CEO는 CEO 나름대로 이렇게 이제 좀 권위가 없고 되게 이제 친근한 CEO다라는 이미지로 엄청나게 이제 유명해져요. 그래서 뱅크먼 프라이드도 CEO로 유명해지고 그의 거래소도 엄청나게 그 유명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FTX가 정말 단기간 안에 전 세계 2위에서 3위 거래소까지 급성장을 하게 돼요. 근데 이유는 진짜 단순해요. 뱅크먼 프라이드라는 사람이 본인이 이제 트레이딩으로 너무 유명했던 사람이기도 하니까 그만큼 트레이딩을 잘하다 보니까 이 핸드폰에 앱을 이제 선보일 때 정말 기능을 정말 끝내주게 편하게 만들었어요. 정말 초보자들도 누구나 쉽게 뭐 튜토리얼이나 이런 거를 안 봐도 너무 쉽게 만들어가지고 고객들이 정말 편하게 이제 쓸 수 있는 장점으로 이제 거듭날 정도로 너무 편하게 만들다 보니까 고객들이 거래소의 뭐 신뢰도도 신뢰도겠지만 이런 UI가 편해가지고 다 이제 이쪽으로 몰리게 돼요. 그리고 마케팅에 정말 돈을 많이 썼어요, 이 친구가. 자기가 트레이딩으로 해서 돈을 벌면은 뭐 직원도 채용하고 이런 것도 있었겠지만 거기에 더불어서 모든 트레이딩에 대한 돈을 마케팅에 썼어요. 그게 이제 미국에서는 아시다시피 이제 슈퍼볼이 되게 유명해요. 그 미식 축구가. 그래서 그 슈퍼볼에 광고를 몇 천억을 태우게 되고요. 또 농구, NBA에 이제 자기의 농구장, NBA 농구장 중에 한 구역을 자기네 거래소 이름으로 바꿔요. FTX 아레나. 완전 이제 마케팅에 이제 헌신을 다하겠다라는 의미로.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아는 뭐 톰 브레디라든지 NBA의 정말 유명한 선수인 뭐 스테판 커리 같은 글로벌 스타들을 이제 사용을 해가지고 마케팅에 정말 힘을 쓰게 돼요. 세 번째는 규제 친화적이라는 이미지예요. 왜냐면은 뱅크먼은 정부와 싸우지 않겠다. 그다음에 모든 규제를 받아들이겠다. 라고 이제 언급을 하면서 정치권자들과도 엄청나게 가까워지게 돼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다르다. 진짜. 다른 코인 회사들이랑은 진짜 급이 다르다. 광고부터 뭐 정치권자들이랑도 너무 친해지고 진짜 여기는 또 트레이딩을 이제 획을 그었던 사람이 만든 거래소다 보니까 UI도 너무 편하고 모든 게 편한 진짜 급이 다른 회사다라는 걸로 정말 발빠르게 진짜 1년도 안 돼서 2, 3위권 안에 거래소로 급부상하게 되죠. 근데 이렇게 이제 행복했던 이 FTX의 거래소도 몰락했던 것처럼 이제 되게 슬픈 일들이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FTX가 이제 외관적으로는 정말 이렇게 친화적이고 인기 많고 이슈가 없고 그렇지만 이제 내부적으로는 금융시장의 기본적인 원칙이 깨지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고객의 돈은 고객의 돈이다. 이 원칙이 무너진 거예요. 그게 이제 다시 말하면은 고객의 돈은 뱅크먼 프라이드의 돈이다. 라고 이제 원칙이 깨지기 시작했던 거죠. 이제 자세한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 FTX는 고객이 맡긴 자금을 자기네 자회사인 알리메다 리서치로 돈을 몰래 넘기게 돼요. 그게 이제 다시 말하면은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거래소를 이제 운영하다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고객분들이 이제 코인을 사려고 돈을 저희 거래소에 입금을 해요, 만약에. 그러면은 그 입금한 돈을 자기네 이제 알리메다 리서치라는 이제 자회사로 돈을 넘기게 돼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이제 알리메다는 트레이딩을 하게 돼요. 쉽게 말하면 고객의 돈을 가지고. 근데 만약에 여기서 수익이 났어요. 그러면 그 수익금을 다시 FTX 거래소로 보내갖고 고객이 출금할 때 그 출금한 돈을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주게 되는 거죠. 고객은 어쨌든 출금할 의무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알리메다 리서치는 고객이 이제 FTX 거래소로 돈을 입금하고 나면은 이거를 다시 자기네 회사로 돈을 또 빼돌려갖고 그걸로 트레이딩을 하고 레버리지 투자를 하고
완전 이제 도박에 가까운 거래를 이제 하고 있었던 거였죠. 왜냐면 본인이 원래 애초부터 이 마진 트레이더로 유명했던 사람이니까. 그리고 심지어 이 모든 걸 관리할 제대로 된 회계 시스템조차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법정 중에 이제 지금 현재 기준으로 법정 중에 증인의 이제 증언에 따르면은 누가 얼마를 썼는지 정확히 아무도 모른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회계 시스템조차 없었어요. 그래서 결정적인 사건이 이제 한번 발생을 하게 되는데 2022년 11월에 한 언론 보도에서 이제 시작하게 돼요. 알리메다 재무제표에 보면은 FTX가 발행한 FTT 토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바이낸스 거래소에 자기네 회사에서 만든 코인 이름은 BNB. 그 다음에 FTX라는 거래소에서 만든 자회사에서 만든 코인 이름은 FTT예요. 그 다음에 이제 후오비에서 만든 거는 후오비 토큰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각 거래소에서는 대부분이 이제 자기네 거래소에서 만든 코인을 이제 발행을 하게 되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FTX가 발행한 코인 이름 중에 하나가 FTT예요. 알리메다 재무제표 보면은 FTX가 발행한 FTT 토큰이 비정상적으로 많이 잡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이제 기자들이 파헤치게 되는데 쉽게 말하면은 자기들이 만든 코인을 담보로 자기들끼리 그 돈을 빌려 쓰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고객이 돈을 입금을 해요. 그 돈을 이제 그 알리메다 리서치로 돈을 빼기 위해서 FTT 코인을 발행을 시켜버려요. 담보로 잡고 빌려가는 거죠. 그래서 이 소식이 이제 퍼지자 당시에 바이낸스 CEO였던 이제 창평 짜오는 FTT를 전량 매도한다고 선언을 해요. 그러면서 FTT가 갑자기 한 70% 되는 가까이의 이제 하락이 시작을 하게 됐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고객들은 와, 이거 FTT 토큰이 이제 가격이 갑자기 하락하고 이런 이제 악재인 기사들이 이제 막 송출되니까 고객들은 이제 FTT에 있는 돈을 다 출금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FTT는 갑자기 또 갑작스러운 출금에 알리메다 리서치에서 또 트레이딩하고 있는 돈을 메꾸려고 하는 찰나에 또 이런 알리메다 리서치에서 트레이딩하고 있던 이 고객의 돈이 청산이 돼요. 그래갖고 고객들이 출금을 못하는 이제 출금 퍼드가 발생을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일단은 정말 안타깝게도 그 중에 하나가 저였어요. 그래서 저도 출금을 못했어요. 그래갖고 피해를 일단 본 입장이고요. 그러면서 FTT의 출금 요청이 이제 폭주를 했고, FTX는 결국에 출금 중단과 하란을 선언하게 돼요. 일주일 만에. 그러면서 이제 샘 뱅크먼 프라이드는 사기, 공모자금 유용, 이렇게 좀 다수의 중범죄로 혐의가 기소가 되고, 2023년도에 유죄 판결이 되고, 2024년도에 징역 25년이 확정돼요. 그러면서 이제 법정에서는 뱅크먼 프라이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악의는 없었다. 단지 실수였다. 하지만 이제 여기에 판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건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인 선택이었다. 이렇게 FTX가 이제 몰락을 하면서 샘 뱅크먼 프라이드가 2024년도에 감옥을 가 있는 찰나에 작년 6월에서 5월 달 사이에 샘 뱅크먼 프라이드가 감옥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인터뷰를 한번 하게 돼요. 어떤 기자와 감옥 안에서. 그러면서 뱅크먼 프라이드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비트코인 시장은 절대 죽지 않는다. 비트코인은 무조건적으로 살아남을 거고, 비트코인은 향후에도 좋은 결과를 가져올 거다. 라는 이제 언급과 함께 비트코인이 그 당시에도 한번 큰 반등이 있었습니다. 이것처럼 이번에 이제 트럼프가 샘 뱅크먼 프라이드는 사면할 계획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거 보면은 왠지 이제 또 샘 뱅크먼 프라이드가 여러 가지 기자들과 한번 감옥에서 화상 인터뷰를 한번 하면서 기사거리가 나오지 않을까 한번 예상해 봅니다. 이 FTX 사건 이후에 가상자산 시장이 정말 큰 몰락이었고 여기서 이제 투자자들은 교훈을 하나 크게 이제 얻게 돼요. 사람을 믿지 말고 구조를 봐라. 유명한 CEO의 착한 말, 좋은 이미지보다 중요한 거는 고객 자산의 분리와 투명한 회계, 감시 가능한 시스템. 요런 이제 교훈을 남겨주면서 미국에는 혹은 해외에는 조금 더 많은 규제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고객 자산과
그 고객 자산은 따로 분리를 해야 된다라는 엄격한 이제 규율이 생겨버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회계만큼을 더 투명하게 해야 된다라는 입장에서 그 정부에서 이제 나서가지고 회계 감사를 좀 지속적으로 한다 하더라고요. 이렇게 보면은 이제 FTX가 사실 망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처음부터 잘못된 이런 설계 구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뭐 뱅크먼 프라이드가 CEO로서 고객의 자금을 가지고 투자를 한다든지 고객의 자금을 가지고 레버리지 투자를 해갖고 청산을 당한다든지 아니, 이런 처음부터 잘못된 설계 구조가 정말 이 FTX의 몰락에 가는 길의 시작점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이 지금 현재 비트겟 혹은 뭐 이제 다른 분들은 또 다른 거래소를 쓰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정말 이렇게 좀 안전하고 좀 이름 있고 유명한 거래소를 사용하는 이유가 이런 뱅크먼 프라이드 같은 FTX 몰락 같은 이런 잘못된 구조로 거래소를 운영하는 거래소들이 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거래소가 좀 이름 있고 유명한 거래소를 사용해야 되는 하나의 이유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뭐 API 연동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은 비트겟 하나밖에 없지만 뭐 사실 같이 뭐 제휴를 맺자 뭐 하자라는 거래소들은 많지만 그런 것들을 일일이 배제하고 있는 이유가 이렇게 근본 없고 이렇게 실질적으로 되게 뭐 이름이 없거나 이런 거래소들이 좀 이런 과거에 FTX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되게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FTX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좀 짤막하게 좀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요. 아침 방송에서.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FTX 거래소가 물론 무너져갖고 뱅크먼 프라이드가 현재 그 감옥에는 가 있지만 일단 그 당시 때 피해 금액을 다 변제를 해줬어요. 저도 변제 받았고요. 그리고 그 지금 현재부터 되게 이슈가 되고 되게 중요할 것 같은 경우는 트럼프가 지금 창평자오와 뱅크먼 프라이드를 언급한 거 보면은 이 트럼프가 되게 가상자산에 관심이 많아요, 이 친구가. 지금 뭐 최근의 뉴스를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트럼프의 순 자산 중에서 몇십 프로에 도달하는 게 코인으로 되어 있다더라고요. 그래갖고 이 트럼프에 대한 이 진짜 관심도가 올라가는 것만큼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또 이런 관심도가 더 언급이 많이 되고 관심도가 좀 많이 몰리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마칠 말 중에 하나는 이 트럼프가 지금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있더라고요. 반감기는 4년에 한 번씩 오지만 트럼프가 임기 기간 동안에는 4년 내내 반감기일 거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좋은 이야기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제 사실 트럼프가 정말 그만큼 코인에 대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어가지고 진짜 지금부터는 이 트럼프가 계속 언급하는 이 코인에 대한 이런 이슈들을 저희가 뉴스 기사를 좀 자주 살펴보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향후에 진짜 트럼프가 임기되어 있는 이 기간 동안에 뱅크먼 프라이드랑 이 창평자오를 지금 언급한 거 보면은 이제 뭔가 하나 시작하려고 시작 단계 중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에 대한 이제 부분과 샘 뱅크먼 프라이드에 대한 내용을 좀 이렇게 한번 살펴봤는데 내일 이제 그 다음 주에 돌아오는 날에는 제가 이제 트럼프의 이제 트럼프가 지금 비축 자산으로 설정한 코인들의 종목과 트럼프가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의 그 가상자산에 대한 종류들을 좀 살펴볼 거예요. 그만큼 이제부터 트럼프의 영향력이 중요할 것 같으니까 이 트럼프가 어떤 코인을 샀고 트럼프가 어떤 코인을 지금 푸시하고 있고 또 트럼프가 향후에 미국의 이제 비축 자산으로 이런 코인들을 지금 선택했다라는 이야기를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 마무리를 지을 예정이고요. 다음 주에 이제 돌아오는 금요일까지 날씨가 엄청 춥다고 하니 감기에 좀 유념하셔서 다음 주에 좀 별일 없이 잘 뵙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